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 도사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스튜디오 출연을 거부하신 겁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지역구 목포에 와 있습니다. 네, 예. 성탄절이니까. 해상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또 케이블카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타야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1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어떻게 좀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저는 우선 한일 정상들이 솔직하게 네. 할 얘기를 다 했고 음흠. 앞으로 대화로 해결을 하자. 음흠. 이런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물론 네. 징용 문제나 수출 규제 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은 네. 이렇게 대화를 솔직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대화하자 하는 것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좀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냐? 그럼 뭐 대화로 풀지 힘으로 풀겠냐? 이렇게 뭐 반론 제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예. 이러한 대화도 정상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심지어 제가 그 일본 정치 2인자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을 만나러 갈 때도 네.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누구도 안 만나주니까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할 정도로 아, 그런 예, 한일 예, 관계가 나빴거든요. 예. 자, 무릎탁도사이시니까 그럼 좀 촉을 좀 발동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문가 교수님께도 이제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른바 문희상 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좀 윤활유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설득이 더 필요하지만은 네. 상당히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안에서의 분위기나 아베 내각의 그 입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은 네. 우선 당사자들 또 국내 여론이 아직 합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대국민 설득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국내 여론 네. 모아가는 게 정말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죠. 그 점은 좀 다시 그렇죠. 한번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일 감정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물론 일본 국민들의 대한 감정도 있기 때문에 네. 양국의 국민 설득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골치 아픈데요. 아, 그래도 지켜보는 국민은 더 골치 아프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피로증을 좀 느낍니다. 예.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내일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가 되고 통과된다고 보면 되는 거 맞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내일은 필버스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새로운 회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무난히 통과된다. 물론 한국당에서 심한 의사 진행 발의 방해를 하겠지만은 네. 통과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저지한다거나 뭐 이럴 상황이 연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건 인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네. 후보 전략도 먹힐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의석에 앉아서 버튼만 의석에 누르는 거죠. 앉아서 예. 의장이 표결을 해달라고 하면은 표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바로 비례한국당 만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는 꼼수가 정수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꼼수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은 받지만 어차피 진영 논리로 간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제안이고 네. 또 우리도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꼼수 정치하겠느냐 그리고 그 말을 하면은 혹시 자극되지 않느냐 해서 안 했지만은 올 것이 왔다 그렇게 평가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을 창당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양당제의 모순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노정한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만들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안 만들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어제 저희가 윤호중 사무총장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과 인터뷰했는데 그럴 생각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던데요. 물론 그 민주당으로서는 집권 여당이고 예. 국민들에게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 정당이란 게 왜 있습니까? 음흠.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예. 선거는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 한국당이 그러한 꼼수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과반수는커녕 상당한 패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맞대응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연동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꼼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것은 우리끼리 얘기를 했지만은 예. 차마 거기까지 가겠는가? 예. 또 만약 한국당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은 괜히 가르쳐주는 꼴이 된다 네. 하고 그 자제를 했던 거죠. 아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좀 그러니까 의아한 게 그러면 연동형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양당제로 가는 길이고 네. 협치의 길을 위해서는 군소정당이 가야 된다. 그리고 내 표를 내가 지키겠다. 잃어버린 표가 없어야 된다. 네. 하는 민주주의 원론적인 얘기죠. 즉 네. 지난 1년 반 전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51% 득표를 했지만은 의석수는 90%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고치자 그러한 순수한 의미에서 했지만은 결국 한국당이 꼼수로 응하는 것은 물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면 그건 연동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없어져야 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럼 선거 때마다 계속된다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또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 네, 상당히 그 의미가 상실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 아마 최대 피해자가 오히려 정의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군소정당이 비례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이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의당이나 만약에 녹색당 이러한 군소정당은 또 제가 속해 있는 예.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신당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동형은 오히려 이른바 군소정당이 더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이러한 꼼수를 어떻게 소위 제1야당이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역시 한국당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하는 일종의 정치 윤리를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이 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역지사지해 보면은 민주당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과반수 의석이 못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네. 한국당이 지금까지 국회를 정상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도 불을 보듯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음모론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약간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림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를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모 정당하고 합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의 그 멤버들이 특히 어떤 대표급 인사가 다른 마음을 먹어서 우리 안 합칠래 해버리면 여기서 뭔가 그림이 이상하게 전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참 그러한 꼼수가 정수를 이긴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회는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네. 따로 노는
국민과 따로 노는 그런 참 별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정리하면 꼼수의 정치가 배신의 정치를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 비례 한국당 대표가 지금 비례 한국당 내에도 죄송합니다. 한국당 내에도 황교안 대표하고 견해가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황교안 대표가 비례 한국당 대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 가면은 자기는 한국당 당 대표를 내놔야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투가 그걸 맡는다고 해서 그 배신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김정배 선생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저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주 높습니다.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서 이제 어제 전해드렸는데 비례 한국당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부정적인 감성이 뭐 압도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게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어떤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선거 전에 돌입하면은 역시 진영 논리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한국당을 창당하는 것이 네. 자기들은 일부 국민들의 역풍을 예상하지만은 자기들의 열혈 지지자들로부터는 단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역풍보다는 꼼수가 역시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시 병원에 갔다는데 황교안 대표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그제 네. 로텐다고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조우를 하면서 악수를 했는데요. 네. TV에 나오는 모습은 굉장히 얼굴이 좋았는데 예. 그제 보니까 굉장히 창백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와서 내가 오늘 황교안 대표를 만났는데 건강이 안 좋더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적중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께서 직접 보니까 건강이 정말 안 좋아 보이더라 네, 이런 굉장히 말씀이세요? 안 좋더라고요. 예. 얼굴이 예. 아주 창백하고 예. TV에는 굉장히 좋게 나오던데 음흠. 그래서 저는 TV를 보고 예. 저분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주 나빠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농성은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건강뿐만 아니라 예.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예.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가야지. 예. 그게 말이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논리상으로 놓고 보면 2대 악법 저지를 내세우고 농성을 해왔는데 그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일 거예요. 한국당은 처음부터 만약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게 1년여 가까워지는데 네.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진짜 새로운 지도자다. 예.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을 전부 광화문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청와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단식하고 이제 자기 건강도 버렸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저는 예. 한국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선까지는 강공으로 갈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전망 말고요. 만약에 정치 구단으로서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 훈수를 둔다면 어떤 훈수를 두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 돌아와서 네. 선거법도 민주당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돌아오면은 같이 논의해서 단일화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나라도 반도라도 얻어내면은 그만큼 이익인 거죠. 만약 4+1이 지금 합의한 대로 통과된다고 하면은 이건 한국당으로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한다.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아니 정치는 그렇습니다. 100을 얻으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90, 80 때로는
20, 30이라도 예. 얻어내야만이 예. 진전이 되는 거예요. 올와 나띵이 아니라 예. 베르덴 나띵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 출연하시는 이재호 전 의원이 주도해왔던 국민통합연대가 이제 그 창립대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비박 MB 세력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예. 저는 최소한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박근혜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예.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표방할 겁니다. 그러나 예. 보수 세력이 처음으로 4분되는 예.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 야. 그래서 만약 이 4분된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네. 우리 진보 세력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국민통합연대가 이른바 친이 비박당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뜻깊은 성탄절 보내시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릎탁도사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